네, 오늘은 캐논의 오토보이 1호 모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냥 잡아당기시면 배터리실 개봉이 되고요. CR123A라는 규격의 배터리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구하기 좀 힘든데 인터넷에는 많이 팔아요.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름실은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필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필름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이쪽에 안에 보면은 필름을 어디까지 넣으라는 그 빨간색으로 가이드가 있어요. 대충 꼭 거기 안 맞아도 되는데 대충 그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뚜껑을 한번 닫아 볼게요. 지금 전원이 꺼져 있지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여기 숫자 1이 나왔어요, 카운터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필름이 제대로 장착된 건데, 만약에 필름을 넣는데 여기 1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숫자가 깜빡깜빡 거리거나 그럴 때는 필름 장착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필름실 다시 여신 다음에 필름 장착을 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게 빼셨으면은 좀 잡아당겨 가지고 길게 빼주시고요. 너무 길게 빼셨으면 필름을 다시 말아 가지고 적정 길이에 맞춰서 장착해 주시면 돼요. 카메라를 먼저 촬영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그 뷰파인더 옆쪽에 보면 여기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톱으로 살살 돌려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도 조절 장치라 그래서 그 본인의 눈에 맞게 가장 또렷하게 보이게 좌우로 돌려가지고 시도 조절 장치를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편해요. 자기 눈에 맞게 해서 가장 또렷하게 보일 때까지 요거를 돌려가지고 맞춰주세요. 시도 조절 장치를 맞춰주셔야지 뷰파인더가 또렷하게 보이니까요. 시도 조절 장치 맞춰주셨으면은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오토 모드로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꽉 누르지 마시고요. 셔터를 살짝만 눌러보세요. 셔터가 2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 셔터, 하프 셔터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하프 셔터 눌러서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반 셔터를 눌러보시면 위에는 초록불은 카메라 준비 램프예요. 초점이 맞았고 카메라가 준비가 됐다. 그리고 밑에 빨간불은 지금 후레쉬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 셔터를 눌렀을 때 이 두 가지 불이 이렇게 완전히 깜빡거리는 거 없이 완전히 들어와 온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후레쉬가 터지고 나면 한 2-3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후레쉬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셔터가 눌리지 않습니다. 반 셔터가. 그리고 이쪽에 후레쉬가 깜빡깜빡 거려요. 충전 중일 때는.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반 셔터로 눌렀을 때 이렇게 초록불 빨간불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쇼파가 되게 가깝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초점을 못 잡아요. 보시면 초점을 못 잡죠.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이게 최소 초점거리인 1m에서 80에서 1m 정도를 띄워두셔야지 초점을 잘 잡습니다. 너무 가깝거나 흰 벽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는 초점을 잘 잡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초점거리인 80에서 1m 정도 거리를 띄워주시고 초점을 잡아주셔야지 초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 셔터로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은 제가 지금 밤에 지금 실내에서 촬영해서 여기 후레쉬불이 들어오는데, 밝은 곳에서는 요 후레쉬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요 초점불만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후레쉬가 필요가 없으니까, 밝은 곳에서는. 그래서 둘 중에 깜빡이는 거 없이 만약에 후레쉬가 터지는 상황이면 둘 다 불이 완전히 점등이 돼 있어야 되고요. 밝은 환경일 경우에는 초점불이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셔터 집에서 한번 좀 연습해 보세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반 셔터로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요게 오토 모드 촬영법이고요. 그리고 줌은 이제 요걸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망원, 광각, 망원, 광각.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고, 셀프 타이머도 있는데, 셀프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액정에 셀프 타이머 표시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촬영해 주시면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불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촬영이 임박하면 불이 빨리 깜빡거리죠. 이렇게 해서 촬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토 모드 촬영법은 모두 알아본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막 되게
복잡하게 막 돼 있잖아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모드 다이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오토 모드는 당연히 오토,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으면 후레쉬를 꺼주는 오토 모드라고 보면 되겠고, 요 사람이 달리기 하는 모습은 요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예요. 어떤 원리냐면은 연사가 돼요. 연사가 이게 연사가 되는데, 연사가 되려면 후레쉬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후레쉬 충전 속도 때문에 연사가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후레쉬를 강제로 끄고 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셔터 누르고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연사를 찍힙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처럼 막 1초에 몇 장씩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연사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그 이렇게 별빛에 사람이 서 있는 거는 이제 야간 인물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물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사람 얼굴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요 꽃 모양은 이제 접사 표시, 접사 기능인데, 요 꽃 모양으로 놓으면 이렇게 렌즈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제가 최소 초점거리 80에서 1m 정도를 띄워야지 초점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접사 모드일 때는 더 가까운 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는 초점을 못 잡았었는데 지금은 가까운 거리에서 초점을 잡죠. 아까는 못 잡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은, 요즘 음식 사진이나 막 그런 거 인스타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음식 사진 찍을 때 되게 좋아요. 자동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를 띄워서 촬영해야 되는데, 접사 모드를 찍으면 되게 가까이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사진이나 그걸 촬영하실 때 의외로 쓸모가 많은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가면 퍼스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얘가 그 전에 사용했던 기능들이 다 리셋이 되고 오토 모드로 작동을 하잖아요. 오프했다가 오토로 키게 되면은. 근데 이 퍼스널 기능은 제 마지막 기능을 기억을 해줘요. 만약에 후레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광 금지로 쓰기를 원한다 항상. 근데 오토 모드를 키면 후레쉬 발광 금지를 저는 해놨었는데 후레쉬도 오토 모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퍼스널로 가면 제 설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커스텀 내가 주로 쓰는 환경을 여기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 퍼스널 상태에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요거를 그대로 기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설정을 제가 사용했던 마지막 설정을 기억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스팟은 뭐냐면, 이게 좀 전문적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원래 카메라는 뷰파인더로 보면 굉장히 넓은 면을 노출을 측정해서 지금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은 다 밝은데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만 어두울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광일 때 주변은 다 밝은데 내가 찍고자 하는 친구 얼굴만 역광 때문에 어두워요. 그럴 때 이 스팟 모드로 놓고 찍으시면 이 스팟 모드로 넣으시고 친구 얼굴을 가운데 놓고 촬영하시면 그 외부 주변의 노출을 측정하지 않고 내 친구 얼굴 부분만, 그 좁은 부분만 노출을 측정해서 친구 얼굴에 최적화된 노출을 촬영해줘요. 그럴 때 역광일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식 명칭은 스팟 측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스팟으로 놓으면 이 점이 이렇게 찍혀요. 이쪽에 표시도 이 가운데 좁은 면만 가운데 부분만 중점적으로 노출을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드 다이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오토로 많이 사용하시게 텐데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 이쪽에 또 버튼 몇 개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요게 지금 번개 표시 있잖아요. 이거는 후레쉬 제어 버튼인데 한번 눌러보면 눈 표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밤에 사람을 이렇게 후레쉬를 터뜨려서 찍게 되면 사람 눈이 빨갛게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목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정목 현상을 방지해주는 정목 현상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후레쉬가 빵 터지기 전에 미세하게 한번 살짝 후레쉬가 터져가지고 그 현상을 방지해주는 원리입니다. 정목 현상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번 더 눌러주면 번개 표시가 그때 오토 모드가 사라지고
번개 표시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후레쉬 강제 발광, 무조건 어둡거나 밝거나 후레쉬를 켜겠다라는 뜻이고요. 요 금간 거는 반대죠. 후레쉬 발광 금지, 무조건 끄겠다. 네, 그리고 요 플러스 1.5 돼 있는 건 뭐냐면 사진을 한 스텝 반 더 밝게 찍어준다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역광일 때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이 어두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 모드를 찍게 되면 그 한 스텝 반 더 밝게 찍어주기 때문에 그 역광인 피사체가 제대로 된 노출값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5는 한 스텝 반 어둡게 나온다는 찍어준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게 후레쉬 제어도 되지만 노출 보정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노출 보정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야간 인물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네, 보통 때는 이제 오토 모드로 사용을 주로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 네, 모드 다이얼로 이 데이트 기능, 캡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모드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데이트,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캡션. 지금 캡션 기능 꺼져 있다고 나오죠. 네, 세 번 누르면 이렇게 본 상태로 돌아오는데, 데이트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대로 지금 시간이 찍혀 나오잖아요. 이 시간이 필름에 인쇄가 돼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네, 이 데이트 모드일 때 이 줌 버튼, 요거 오른쪽 줌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점점 표시가 나오는 거는 이 데이트 기능을 끄는 거예요. 날짜 인쇄 기능을 끄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7년 6월 1일 이렇게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필름에 인쇄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6월 1일 07년 이렇게 나오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드가 나오죠. 뭐 일이랑 시간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날짜를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안 맞으니까. 날짜 변경하는 방법은 이 왼쪽 버튼을 이 데이트로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모드 버튼으로 데이트 진입을 해주시고요. 요 왼쪽 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깜빡거려요. 네, 깜빡거리죠. 지금이 07일, 지금이 22년이니까 바꾸시는 방법은 오른쪽 줌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22년, 그리고 열을 바꿔줄 때는 다시 왼쪽 버튼 누르시고요. 1월 왼쪽 버튼으로 1도 바꿔줘야죠. 1월 26일 오늘 26일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넘어가면은 시간이 있죠. 지금이 지금 아침 7시거든요. 지금 아침 7시 정각이니까 7시 정각. 네, 그래서 왼쪽 줌 버튼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줌 버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깜빡이는 게 멈췄죠. 그러면 이제 연월일이랑 시간을 모두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백 기능을 쓸 건지 끌 건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22년 1월 26일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모드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캡션 버튼으로 가잖아요. 캡션 버튼으로 가는데, 이 캡션 버튼은 이제 그 사진에 글자를 새겨주는, 정해진 글자를 새겨주는 기능인데 지금 꺼져 있어요.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캡션 기능이 꺼져 있는데 요것도 줌 버튼을 눌러주시면 J가 일본어거든요. 네, 일본어 입력되어 있는 5개의 문구, 그리고 E가 영어예요. 네, 영어로 입력되어 있는 5개의 문구를 선택해서 사진에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영어로 된 4번째 문구를 인쇄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캡션 기능 영어로 4번째 문구, 요거를 지금 자료 사진으로 넣어 드릴게요. 어떤 문구인지는. 4번째 문구가 있고, 밑에 보면 데이트도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캡션 기능과 데이트가
모두 켜져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네, 모두 켜져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동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데이트를 꺼볼게요. 제가 데이트를 오프해버리면 지금은 캡션 기능만 나오고 데이트라는 글자가 없어졌죠. 네, 요거는 캡션 기능만 인쇄하겠다. 네, 반대로 하시면 데이터 기능만 쓰시고 캡션 기능도 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두 버튼으로 데이터백 기능이랑 캡션 기능 설정해 준다고 보면 되겠고, 요 네모나게 점 표시는 요 스파츠카 기능이에요. 여기도 다이얼에도 있는데, 네, 요것도 바로 쓸 수 있게, 네, 각 모드에서도 쓸 수 있게 따로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설명드렸죠, 스파츠카 모드. 네, 그리고 요쪽에 점 표시가 조그맣게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모든 촬영이 끝나면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주지만 중간에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될 때 있잖아요. 필름을 다 쓰지 않았지만 필름을 빼야 될 때, 그럴 때 뾰족한 걸로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필름이 자동으로 감겨서 뺄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상 필름 감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급할 때는 눌러갖고 빼주시면 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캐논 오토보이 155 모델 사용법 알아봤고요.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